지난 시간에 공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그 기혈정 순환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 음식 파트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짚어 보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자연 치유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공기 강의를 하면서 공기하고 이제 우리 몸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기혈적 순환 원리를 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거는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는 장비가 이제 폐라는 거는 다 알죠, 그죠? 허파라고 그러고 이제 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우리 몸의 폐하고 공기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는 이제 산소하고 이제 질소하고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공기를 이제 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질소보다는 이제 산소를 쓰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제 먹은 음식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대사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꼭 이제 세포 대사에서는 이제 필요한 물질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기 중에는 산소보다는 질소가 많다 그랬죠. 질소가 대략 한 78% 있고 산소가 21% 정도 있고 나머지가 이제 1% 정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에는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질소보다는 산소가 더 많은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와 질소라는 거는 이제 그 뭐랄까 좀 성질이 좀 틀리죠. 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걸 이제 산화된다 그러는데, 그 산화가 됨으로 해서 그 산화된 그 물질이 이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이 난다는 거는 그게 이제 산화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되면 이제 그게 연소가 돼서 이제 불이 나는 거고 또 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천천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쇠에 이제 녹이 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쇠에 산소가 붙어서 이제 산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녹이 나는 과정은 이제 산화 과정이 느리게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산화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빨리 산화될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늦게 산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산화가 이제 너무 빨리 돼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질소보다 산소가 만약에 공기 중에 많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이제 산화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난다 그러면 더 빨리 불이 붙죠. 왜냐하면 산소 양이 많으니까 그 타는 물질과 산소의 그 결합되는 그 면이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상태가
이제 조물주가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진화되면서 이제 별부터 지구 이런 모든 우리 그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과 생명들이 진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생명은 또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환경에 생명체가 알맞게 이제 그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생명들이 진화하면서 또 그런 환경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소와 이제 질소의 비율은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도 그 비율이 형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질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말 많은 이제 미세먼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산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 빼놓고는 다른 거는 이제 도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공기가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하면 심장에 이제 비로소 감으로 해서 심장에 가면은 이제 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피를 통해서 이제 온 몸에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하나의 그 기가 가는 도로고 요거는 혈이 가는 도로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제 정이라고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혈정 세 가지로 우리 몸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는 사실은 여기 혈에 들어가죠. 여기 이제 피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고 이 기는 이제 정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 에너지하고 정보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를 관리하는 장기는 이제 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빛과 소리라는 게 이제 파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구체적인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공기라는 거는 물질에 속하죠. 단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그거는 공기가 이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기 중에는 이제 산소가 21%, 질소가 78%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몸의 코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라는 거는 그 공기를 심장에 산소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도로 이제 코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 그 산소가 100%다 흡수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산소만 흡수되는 거지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다 해서 다 흡수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나갈 때 그 물질이 순수 물질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순수한 물질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는 존재가 가능하지만 그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물질하고 자꾸 결합이 될수록 그게 안정된 물질로 변해. 그러니까 안정된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에너지라는 건 사실 활동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자연의 이치가 하나는 음의 성질과 있고 하나는 양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성질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알맞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비활성화된 물질 상태로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라는 게 결국은 그냥 산소만 들어오게 되면 산소는 그러니까 활성이 강한 거죠. 그 활동성이. 그러니까 불이 날 때 이제 산소가 결합해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혼자만 존재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질소가 그 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제 껍질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걸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가 있지만 산소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금만 해도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가 78%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산화되는 그 정도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산소를 우리 몸에 이제 운반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질소가 산소가 같이 있는 이유는 그 산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소가 이제 산소에서 더 활성화되는 게 이제 활성산소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자 차원에 들어가서 전자가 이제 잃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화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잃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전자를 끌어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좋은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고 또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만 들어올 수도 없고 질소가 같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산소의 그 활동성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활성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보면은 그 물질에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라는 거는 그 알맹이를 이제 변질되지 않게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운반하는 것도 이제 껍질의 역할이죠. 그게 이제 이동이 되면 이제 자동차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짐을 실더라도 그냥 실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는 건 또 포장이라는 껍질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잘못되면은 이제 뭐 염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세포에 상처도 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맹이와 껍질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가 들어갈 때 질소와 산소가 포함된 물질이 들어가서 폐에서 그거를 분리시켜서 다시 산소를 심장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 산소와 질소는 다시 코를 통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 산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부만 이제 흡수돼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숨이 되는 거를 계속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라는 거가 이제 불완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세포에 들어가서 그게 산화하는 데 쓰는 건데 다른 데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게 산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음식과 그다음에 물 같은 거는 이제 굶어도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보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산소는 이제 보관 능력이 없어요. 어디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 산소를 취득을 못한다 그러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산소라는 거는 물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이나 소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굶는 시간이 길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이 숨이라는 거는 몇 분 동안만 안 쉬어도 치명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 에너지를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흔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통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공기통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기 속에 사니까 우리가 공기 구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딴 거는 음식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구하기 힘들 때는 이제 굶어서 죽고 그랬지만 공기는 뭐 공기 없어서 죽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대기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공기는 누구나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공기의 이제 질이라든가 양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뭐 흔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이제 산소와 질소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산소를 이제 혈액 속에, 그러니까 심장에 넣어준다는 거는 결국은 피 속에 넣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기화돼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화 돼 있는 아주 작은 이제 그 미세먼지 같은 거는 이 코에서부터 이제 걸리죠. 우리 몸에 이제 코에 털이 있고 점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코에서 이제 정화시키고 점막에서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뭐 코에 이제 콧물이라든가 뭐 코딱지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이물질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와 입하고는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폐에서 기관지에서는 이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털이 있어요, 기관지에는.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나쁜 물질들은 목으로 넘어가서 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되죠. 그럼 이제 위에서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위산이 되는 강한 산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되는 게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만 그런 코로 들어와 그 미세먼지 같은 나쁜 그 물질들을 이제 그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든가 뭐 바이러스든가 이런 또 이제 그 미생물들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면역 작용을 하는데도 그 이제 위산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의학이고 이제 양방의학이고 보면은 이 폐하고 심장을 이제 분리된 장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이제 순환기 계통의 장기의 중심으로 보고, 폐는 이제 호흡기 계통의 이제 장기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제 목화토금수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거는 이제 화로 보고 이거는 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본 이유는 이거는 이제 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우리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코를 통해서 폐로 가서 공기라는 게 코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고 이 표를 몸 전체의 그 전체적인 그 연관성을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기와 혈과 정이라는 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환의 흐름이 잘 되면은 건강한 몸이 되고, 그 흐름이 어디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디 뭐 간에 막히면 간병이 되고, 신장에 막히면 신장병이 되고, 피부에 막히면 피부병이 되고, 그러니까 막힌 데 따라서 서양의학은 이름을 붙이는 거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부분적인 국소적인 거를 병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는 거는 왜 이 흐름이 어디가 맥혀 있기 때문에 그 국소에 어떤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흐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혈정이 흐른다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힘이 없이는 이 순환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혈정이 흐르는 그 에너지를 또 우리 스스로
기혈정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런 거는 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연관시켜 가지고 몸이 되는 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입체적이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쪽 면에서도 봐야 되고 저쪽 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르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더 다른 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몸이 되는 전체의 유기체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기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비로소 피가 되는 거고 음식이라는 거는 간이 되는 데가 이게 이제 입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뭐 소장 이렇게 대장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간에 가야지 비로소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라는 거는 그 혈액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물질 중에서 방광을 통해서 소변을 해 나가고 또 신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은 다시 리사이클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이라는 거를 다시 99% 이상 신장에서는 다시 재흡수를 하는 그 기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소금을 지금같이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장에서 이러한 리사이클 시스템이 없이 다 여과된 게 소변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99배 소금과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99배나 되는 소변을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만한 물을 먹고 그만한 물을 배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거는 굉장히 신비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서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하나의 순간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특히 급성병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급성병이 우리 몸엔 또 자연치유력이라는 본래의 능력이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항상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다시 원위치로 가게끔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병을 그러한 이치로 고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떤 약물을 쓴다든가 어떤 이제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통증이 있으면 이제 통증에 괴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진통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도리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몸의 능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이제 방법을 쓰게 되면 몸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든가 항상성이 되는 거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나 무의식적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관성을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뭐 감기하고 암하고는 전혀 다른 병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진리적으로 보면 감기는 곧 암이에요. 왜냐하면 감기가 걸렸을 때 그거를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고치게 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병들을 자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제 몸을 다루게 되면은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해서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없는 이제 불치병들이 되거든요. 뭐 심장병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치적인 몸 공부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면 이제 또 이게 있죠. 너무 비약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또 자기 어떤 그 이득이나 자기 어떤 걸 위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과다한 이제 그 자기 어필이나 이제 광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되려 그러면 또 이쪽 계통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만나서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벨르무 사람이 다 사는 세상이니까 어떤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지 그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죠. 몸에 대한 거를 너무 현대의학 쪽에서는 너무 어렵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치도 어렵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적인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조차도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뭐 병명만 해도 뭐 수없이 많은 병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의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쉬운 이제 단어를 통해서 몸 자체의 모양하고 뭐 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 같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걸 개념화해서 하는 것도 또 문제니까 저는 현대의학적인 해부 생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공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는 이걸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질이 있고 공기라는 게 질이 있고 이제 양이 있잖아요. 뭐 모든 이제 물질이라는 거는 질과 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 양의 산소를 들여 마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공기의 질이 좋은 걸 먹어야지 몸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기통에 살고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공기가 없어서 못 마시는 건 없어, 그죠? 양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 몸에 과연 공기가 그게 필요 이상 많이 필요할까? 이거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는 내 몸에서 필요한 그 산소만큼을 이 공기 중에서 들여보내기 위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숨이라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연적으로 숨이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어떤 일을 하면서 다 숨이라는 거는 의식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그 의식이 그 무의식이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만큼 필요하다는 걸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마라톤을 좀 오래 했는데 달린다, 뛴다 이거예요. 그죠? 뛰게 되면은 숨이 가빠지죠. 그죠?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차다는 얘기는 내 몸의 산소 요구량이 커졌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이제 그 폐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기를 들어 마신 거를 이제 피 속에서 돌아가지고 내가 띄므로 해서 어떤 근육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산소 요구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많이 들여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운동하니까 숨을 빨리 쉬어야 되겠다. 폐를 빨리 움직이게 되겠다. 심장을 빨리 움직이게 됐다. 이게 아니더라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행위가 내 건강을 위해서 좋냐 이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거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산소 많이 마실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있듯이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루어진 거죠. 그 세포가 이제 생명체들이죠. 식물 있고 동물 있고, 동물도 여러 가지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도 이렇게 식물 동물이 있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다 틀리다고요. 세포가 다 신경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무슨 세포, 또 그거 중에서도 다 틀려요. 그러면은 그 세포들 중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세포가 있고 산소가 조금은 덜 필요한 세포가 있어요. 근데 동물인 경우에는 대부분 산소가 많이 필요한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포가 많이 필요해지만 그 세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내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세포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를 많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산소를 많이 쓰지 않는 세포는 게으른 세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암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암이라는 세포는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적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적은 산소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가 많이 필요한 세포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산소를 많이 들어오는 숨차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지 않더라도 우리는 옛날에 노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이제 뭐 직업도 다 이제 사무실에서 그냥 머리만 쓰는 일들 하잖아요. 몸을 안 움직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태야되고 근육이 태야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근육세포가 태야됨으로 해서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산소 요구량이 많은 세포로 바꿔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활동성이 있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많이 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가, 안 그러면 일을 육체적인 노동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산소의 양을 많이 들여 마실 수 있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열심히 숨차게 뛰면은 산소가 내 몸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문제는 내가 이제 좋은데, 이제 이렇게 밀폐된 데보다는 이제 야외, 특히 이제 나무가 많은데, 바닷가, 뭐 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무라는 거는 이 동물하고 반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그 동물이 그 숨쉬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이제 나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광합성 할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필요한 거를 이제 나눠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물질들도 이제 정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많은 쪽에 가갖고 운동을 하면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질과 양의 문제를 이 자연의 이치를 잘 이제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공기와 많은 그 산소를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야외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하든가 이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중노동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이건 제 생각이고, 이제 한간에는 이제 활성산소 문제 때문에 이제 과도한 운동이 몸에 나쁘다, 또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그런 문제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